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전의 뉴스 1부에 이어 2021년 1월 첫째 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키워드로 간추린 한 주간의 경제 뉴스 티모시의 굿뉴스 2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선정한 세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자산 형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항상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지난 10년간, 즉 2010년대에 있었던 모든 경제 위기와 관련된 일들이 시작된 근원이 있죠.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이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이후 쉴 새 없이 오르며 매년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설이 불거지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맞아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나 브로커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MLS, Multiple Listing Service의 약자죠. 이게 뭐냐면 주정부 라이센스들을 갖고 있는 부동산 브로커나 에이전트들이 매물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MLS 이외에도 요즘은 질로우라든가 레드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주거용으로 혹은 투자용으로 이런 부동산 가격들을 알아서 각자 많이 검색들 해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들 사용하시는 웹사이트죠. 질로우의 제프 터커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2월 31일 그 하우징 와이어라는 부동산 전문 매거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The 2020 first housing market will be stronger than 2020. 즉 2021년 주택시장은 2020년보다 더 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답니다. 내다봤습니다. 경제 전문 매거진 그 포브스 역시 조금 빠르긴 한데요. 12월 16일 27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20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다 짧은 인터뷰를 했고요. 그 짧은 인터뷰들을 이제 기사로 실어냈는데요. 과반수 이상의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2021년 주택시장이 지금까지 이어온 기록들을 깨고 조금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면 단순히 집값이라든가 그런 가격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연준의 금리 인하,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 맞죠? FOMC 연례회의를 통해서 그 발표에서 저희가 연기를 했었습니다. 연준이 2023년까지 금리 인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인한 낮은 몰게지 이자율, 그 다음 주택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요. 강한 주택 구매 수요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따른 경제 회복 등을 본인들의 예측의 배경으로 삼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그 자산 관리 해드리는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의 예측이랑 되게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도심 지역보다는 인구 밀집이 적고 사생활 보호가 조금 더 용이하고, 사생활 보호가 용이하다는 거는 사람들 간의 거리도 조금 멀다는 얘기겠죠. 그런 보호가 조금 더 용이한 교외 지역으로, 거기다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재택근무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굳이 복잡한 도시에 살 이유도 적어진 것도 이 사람들이 교외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도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집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 있는 건 역시 이 교외 부동산들의 이점으로 작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SFR, Single Family Residential이죠. 흔히들 단독주택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SFR과 콘도미니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조금 더 많은 콘도미니엄보다는 이 SFR의 수요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을 휩쓸고 있는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사를 미루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계속 오르는 주택 가격에 셀러들이 집을 조금 더 갖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어서 2020년 부동산 가격은 당초 예상을 깨고 팬데믹 속에서도 계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게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 이사를 미루었던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고 수급 불균형이 개선되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고 8월 이후에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구매 오퍼 경쟁률, 이 구매 오퍼 경쟁률은 내가 어떤 프로퍼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오퍼를 넣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레이시죠. 네, 8월 이후에 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구매 오퍼 경쟁률과 2021년 신규 주택 건설이 주택 구매 경쟁도 완화시키면서 전체적인 가격 오름세가 2.1%에서 5.7% 사이로 진정이 되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게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약간 이야기가 다른데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또 이제 많이 하시는 농담이죠. 네, 조물주 다음은 건물주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주로 렌트비로 론을 갚고 캠 차지, 이 캠이라고 하는 건 Common Area Maintenance Charge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뭐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죠. 네, 이 렌트비와 캠 차지로 뭐 융자 및 기타 비용들을 이렇게 지불하고 남는 부분들을 본인의 인컴으로 생활을 이어오시던 많은 랜로드들이 비즈니스가 힘들어서 이제 렌트비나 캠 차지를 내지 못하는 테넌트들의 그런 경제 악화로 인해서 같이 이분들의 경제 상황도 악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에 비는 유닛이 생길수록 랜로드들이 캠 차지를 메꿔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점점 덩치가 큰 상업용 부동산 구매를 꺼려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뭐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하락세에 있고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융자를 받는 론 언더라이팅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게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내로 이미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는 딜들도 계속 이제 그 컨틴전시 피리어드라고 하죠. 연장할 수 있어요. 컨틴전시 피리어드를 연장하면서 에스크로를 끝내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죽겠어요. 어쨌든 네. 그래도 뭐 하지만 이 중소규모의 상업용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큰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하나를 갖고 있는 점이 이제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과 그 제너레이터는 만들어내는 인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낮아진 가격과 그다음 융자에 대한 이자 비율이 알고 계시듯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같이 떨어졌겠죠. 네, 이런 이자 비율이 낮아진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앞으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끝나고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지역에 있는 그 오프라인 리테일 스토어들을 얼마나 이용하느냐, 얼마나 그쪽으로 트래픽이 많을 것이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의 트렌드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난 후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 하다 보니까 에스크로 얘기가 나오고 제가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2021년 1월 첫째 주 제가 마지막으로 선정한 키워드는 딜리스팅입니다. 이 딜리스팅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리스트에서 삭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국말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장 폐지라고 하죠. 이 딜리스팅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딜리스팅을 키워드로 선정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3개의 중국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 폐지돼서 더 이상 미국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뉴욕 타임즈의 1월 1일 새해 첫 해 증권에 관련된 뉴스를 보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마켓, 주식시장, 이 마켓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고 계시고 이 중 일부는 뉴욕 증시, 즉 NYSE라고 하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시는 그 뉴욕 증시를 NYSE라고 합니다. 이 NYSE 뿐만 아니라 OTC, Over the Counter라고 하죠. 즉 카운터 너머. 조금 더 구체하면 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를 통칭합니다. 이 OTC에서 거래되는 중국계 회사에까지 많은 투자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217개 정도의 중국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R땡땡땡, A땡땡, D땡, X땡, 텐땡땡 등 다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아시죠? 이러한 중국 회사들은 자기들도 주식시장에 주식을 판매해서 회사로 그런 투자금을 받아들이고 싶겠죠. 하지만 이게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 중국은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과 규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수익이 막 나야 되고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시겠지만 이 자유시장 원리를 100% 적용하기 힘든 나라다 보니까 많은 중국 회사들이 예전에는 홍콩이라는 경제무역 특구를 통해서 본인들의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곤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홍콩이 중국이 되었죠. 중국 음식 짱 좋아. 배가 고파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중국이 되었죠. 중국.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중국 회사들은 본인들의 회사에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금이 제일 많은 미국으로 눈을 돌려서 뉴욕 증시에 우회 상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회 상장이라는 형태로 본인들의 회사의 주식을 거래를 하면서 자본을 유치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12월 31일 성명을 통해 올해 1월 7일에서 11일 중에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등 3개 회사의 주식 거래를 중단한다 밝혔다 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중국군 연계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라 퇴출이 결정이 된 건데요. 미 국방부는 Chinese Military와 Security Force와 커다란 연관이 있다며 이 중국의 국영통신사, 국영통신사예요. 이 국영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이 3개 회사를 콕 집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에도 이 화웨이와 ZTE 등의 중국계 통신업체를 미국에서 축출해내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무역전쟁에도 이를 적극 활용한 바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 중국제 통신망 장비를 설치하면 중국 기업이나 혹은 중국 정부가 이를 이용해서
미국의 주요한 기밀들을 빼내갈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물론 뭐 이러한 통신망을 이용한 수법은 아니지만 사실 2020년 9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주요 기술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라든가 코로나 백신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미 전역의 대학을 상대로 디지털 정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디지털 정찰을 펼치고 비슷한 방법으로 텍사스 대학의 코로나 백신 연구소 연구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하려던 중국 해커 2명을 미국 법무부가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 미국 법무부가 이 코로나 백신 관련 연구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하려던 중국 해커 2명을 기소하면서 작년 7월 미국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중국을 보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이러한 중국 회사들에게 투자를 유치해주고 또 미국의 주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마 이번 세계 회사가 상장 폐지 당하는 배경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뉴스를 보시는 그리고 뭐 아까 그 땡땡땡땡땡땡땡땡 뭐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할 수 있는 뉴스인데요.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국영회사, 위에 말씀드린 세 개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영회사죠. 네, 국영회사와 private company, 즉 민간기업이겠죠. 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고 자금을 운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혹시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혹시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중국 회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uscc.gov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이 밑에다 링크를 넣어 놓을 텐데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중국 회사들의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리스트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1월 첫째 주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4가지 키워드 최저임금, 경기부양안, 부동산, 디리스팅 이 4단어가 여러분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 또 해야 되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시는 김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 대장님한테 잔소리를 좀 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한 해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밝혔지만 저는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한 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